오늘 못 온다고. 그래, 알았다. 아드님이 얘기하셨죠? 집 좀 둘러볼게요. 명절날 아침, 저는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아들은 못 온다 했고, 며느리는 요양원을 권했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집 보러 가도 될까요?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내놨더라고요. 그 명절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손에 봉지를 하나씩 채웠죠. 토란, 동태, 도라지, 고사리.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그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삽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재료들을 부엌에 늘어놓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명절 며칠 전이니까 몇 시에 출발하느냐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방은 미리 치워둔 참이었고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멀었어요. 민준아. 출발은 언제 할 거야?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놓으려고 장 봤는데. 엄마 이번 명절은 못 가요. 말이 딱 끊겼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도라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뭔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요. 멀리 이동하기가 좀 어렵고 제이도 몸이 안 좋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참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화가 오기 전부터, 어쩌면 장을 보러 나서기 전부터 올해도 혼자일 거라는 걸. 통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명절엔 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도 음식은 했습니다. 왜 했냐고요? 나도 모릅니다. 손이 그냥 움직였어요. 기름을 두른 팬이 달궈지면서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동태전을 올리고 호박전을 올리고 깻잎전을 올렸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리가 좋았어요. 부엌이 활기차 보이니까, 혼자라는 게 잠깐은 잊히니까. 명절 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를 맡으면 아이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어요. 엄마 하나만요 하면서 손을 뻗던 그 얼굴들. 민준이는 동태전이 좋다 했고 딸 소영이는 깻잎전을 유독 좋아했죠. 남편은 저는 다 좋다며 웃었고요.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아이들이 못 가요 한마디로 명절을 끊어냅니다. 토란국을 끓이면서 눈이 좀 따가웠어요. 토란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상은 점점 채워졌어요. 전류, 나물, 탕, 과일.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상이 차야 명절 같으니까. 이 상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지니까. 다 차려놓고 식탁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왜 기다렸을까요?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현관 쪽을 자꾸 봤습니다. 시계를 봤고 다시 현관을 봤어요. 12시, 1시, 2시,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소리인데 집이 고요해지면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려요. 한 번은 초인종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이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들은 걸 원했던 거겠죠. 식탁 위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어지고 국은 기름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괜히 음식을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식냐고. 사실 음식이 문제가 아닌 걸 알면서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나는 상을 걷기 시작했어요. 접시 하나씩 들어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어딘가 의식 같기도 했어요. 또 한 해의 명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추석 2주 전쯤이었어요. 며느리 제이가 혼자 왔었습니다. 민준이 없이, 아이들도 없이 혼자서요. 명절 준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날 제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이 집 명의가 어머니 단독이시죠?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이야기 하다가 슬쩍 끼워 넣은 것처럼요. 나는 그렇다고 했어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고마운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었어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세요. 요즘 좋은 데도 많고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비용 걱정 없이 해드리겠다고, 좋은데 알아봐두겠다고. 나는 듣는 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집이 보고 싶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제이가 돌아간 뒤로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그 말이 자꾸 다른 뜻으로 들렸어요. 관리가 아니라 정리. 내보낸다는 뜻으로. 그리고 지금 모르는 번호의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5호동 번지댁 맞으시죠? 부동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저희 쪽에서 매물 등록 확인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내일 오전에 매수 희망자분이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시간 괜찮으실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매물, 매수 희망자. 혹시 잘못 연락하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민준 씨께서 등록하셨는데요. 어머니도 아시죠?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명절이라 골목이 한산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아이 둘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환한 오후였어요.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라고 하셨죠?
시간을 받아 적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을 내놨구나.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눈물이 나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아까 넣어둔 명절 음식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손님이 오겠구나. 중개인이, 매수자가 내 명절상 앞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편한 옷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외출복으로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집의 주인으로서 마지막 품위를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제는 이 소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오늘은 천천히 걸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젊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중개인 아주머니도 함께였고요. 세 사람 다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비켜섰습니다. 말없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보고 방을 보고 베란다를 봤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수납장도 들여다봤어요. 나는 식탁 옆에 서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채광이 좋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개인은 연신 좋은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층고가 높다고, 관리가 잘 됐다고. 네, 맞아요. 30년 동안 내가 닦고 쓸었습니다. 이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저 방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 부엌에서 나는 수천 번의 밥을 지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채광이 좋네요.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 문을 닫았을 때 나는 현관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집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내 집인데 낯선 사람 눈으로 본 뒤로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보러 온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물어봤어요.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아는 건지. 민준아. 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집을 내놨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이 돼서요. 제이랑 상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이랑 상의. 나를 빼고 어디로 가라고? 그게 저희 근처로 오시거나 아니면 좋은데 알아봐 드리려고요. 좋은데 요양원이겠지요. 계약은 어디까지 됐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길었어요. 가계약은 됐어요. 매수자 측에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엄마가 동의해 주시면 다음 주에 본계약 하려고요. 가계약. 내 허락도 없이 가계약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편한 게 먼저라고, 혼자 큰 집에 계시는 게 불안하다고, 정말 걱정돼서 한 일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변명이 많다는 뜻이에요. 나는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 그 집 얼마에 내놨어? 아들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학이 너머론 보이지 않겠지만,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명절날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명절상은 아침에 다시 차려뒀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 전이 있고 나물이 있고 과일이 있었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달이었어요. 크고 둥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명절 밤마다 저 달을 봤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함께 마당에 나가 달을 봤어요. 민준이가 달에 토끼가 진짜 있냐고 물어보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더라.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있다고 해주는 게 엄마 마음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울면 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또 우습죠. 뭘 이기고 지는 게 있다고. 명절상 위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아무도 앉지 않을 자리들, 식어버린 전이 그냥 식어버린 전이 아니라 식어버린 시간들처럼 보였어요. 오래전 뜨겁던 어떤 것들이 지금은 다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있는 사진이요. 명절마다 절을 올리는 그 사진. 당신은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집에서 함께 살던 30년이 지금 이 순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차를 한 잔 끓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이와 함께 왔어요.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통화 이후로 마음이 쓰였는지 아니면 계약 관련 얘기를 직접 하려는 건지 어쨌든 왔어요. 왔으면 밥이라도 먹어야지. 나는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야, 내 어머니, 민준아, 내 엄마.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 두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그 집 이미 팔았는데? 정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제이는 젓가락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계약했어. 2달 전에. 2달 전에요? 응.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너희가 집 이야기 꺼내기 전부터 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집 어떻게 할까? 혼자 살기엔 크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알아봤지. 조용히. 민준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가계약한 매수자는요? 그쪽은 내가 연락할 거야. 이미 팔린 집이라고. 어머니, 그럼 매도 대금은? 제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제이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내 거야. 3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뭔가를 계획했던 그 그림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극적이지도 않게, 그냥 사실이 드러났을 뿐인데 나는 아침상을 마저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나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거실, 부엌, 남편 방, 내 방, 베란다. 30년을 살아온 곳이에요. 이 집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벽지 하나 바꿀 때도 내가 골랐고 타일 하나 붙일 때도 내가 결정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이 집을 판 건 아이들에게 빼앗기기 싫어서였습니다. 내 선택으로 팔고 싶었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정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도 대금은 이미 4명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전세를 구해뒀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에요.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2층짜리 빌라였어요.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이사는 다음 달로 잡아뒀어요. 민준이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어야 했다고. 알아. 그게 내 대답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걱정을 했던 거겠지요. 며느리가 부추겼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낀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쁘거나 완전히 선하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명절마다 오겠지, 전화하겠지, 신경 써주겠지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쌓이는 동안 나는 작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게, 조금씩. 이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새 집엔 작은 화분을 들여놓을 거예요. 창가에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예요. 남편이 좋아하던 자스민이었습니다. 냄새가 좋아서 아침마다 창 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았어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니니까요. 함께였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명절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도 좋아요. 기다리지 않을 거니까. 상을 차리고 싶으면 차리고 차리기 싫으면 안 차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만들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누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야 한다는 걸. 새집 베란다에서 자스민 향이 났습니다. 그게 참 좋았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었다.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었으므로